지구 크기 측정 에라토스테네스. 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외워줘야 되냐면, 첫 번째로 에라토스테네스의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두 개 외우셔야 돼요. 뭐냐? 지구는 완전한 우형이다. 그리고 태양빛은 지구의 평행, 달아나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 가설을 통해서 쓰는 수학적 성질이 있어요. 저 가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완전한 구형이기 때문에 중심각이랑 호랑 비례하죠. 길이가. 그리고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의 성질, 각 AOB랑 각 B'-C가 같다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하진날 시에네라는 지방의 우물은 태양빛이 우물 밑바닥까지 비춥니다. 그건 뭐다? 태양이 수직으로 내려진다는 거지. 근데 같은 하진날 어디? 알렉산드리아에 세워놓은 나무 막대는 요렇게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야. 응?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A, O, B, B'-C라고 한다면 억각의 성질에 따라서 각 AOB와 각 B'-C 요각과 요각은 같겠죠. 맞지? 그리고 요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우리 요 길이 L, 즉 뭐 호 AB의 길이는 요 중심각 세타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중심각의 크기를 못 재니까 여기 억각이 이쪽을 잰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요 두 가지 성질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360도 대 2πr은 자 봐봐. 각도와 원 둘레를 쟀잖아. 그러면 똑같이 뭐부터 나와야 된다? 각 B'-C와 C에 대한 O, A, B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응? 각도 길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써놓는다? 360도 대 2πr은 세타 대 L.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다? 2πr 세타는 360도이기 때문에 지구 반지름 R은 2π 세타분의 360L을 가지고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 세타 대신에 쓸 수 있는 값들이 있단 말이야. 세타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자, 중요한 게 위도 차이입니다. 두 지역의 위도 차이고 두 번째는 두 지역에서 하실 때는
북극성에서 이 고도 차이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는데 에라토스테네스 측정 오차는 첫 번째, 지구가 구형이 아니다라는 거와 두 번째, 이거 도보로 측정했단 말이에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근데 원래는 이게 제대로 된 거리를 재려면 두 도시가 같은 경도상이 아니었고, 세 번째, 측정 자체도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라토스테네스의 측정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쓰시오라고 서술형이 나오면 셋 따져보고 버리세요. 교과서나 학습지에는 보통 1번, 3번이 많이 나와요. 위도 경도에 대한 개념이 중2까지 덜 나왔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요게 첫 번째 내용이니까 빨리 정리할 거 빨리 적어. 케미cal 여기 적어요. 내 종이 좀 갖다 줄게요. 돌아가. 자, 우리 지구 자전거 공전에 그랬잖아. 지구 자전에 대한 이야기랑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일주 운동이란, 자, 제목이 항상 내가 내용이 있다 그랬지. 주기가 1일이라는 소리야. 주기가 1일이라는 건 무슨 소리다? 360도를 24시간에 돌아요. 무슨 소리? 1시간당 몇 도? 15도 돌아갑니다. 이 운동은. 그리고 그 방향이, 지구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돌잖아. 그러면 우리 지구 밖에 있는 상대 운동을 한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효과,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그게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돈다는 거지. 그리고 하루가 주기라는 말은 매일 반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 밖의 천체는 동에서 서로 돌고요. 우리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그 밑에 지금 그림들이 나오고 하잖아.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참고로. 요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칠판에 여기가 북극성이라는 거. 이 자리에서 여기가 북극성이라 치자고. 요 정면이 북쪽인 거지. 모든 별은 네 시야에서 요 북극성을 있는 요게 우리 지구 자전축이란 말이야. 이 축의 수직으로 별이 돌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요 축의 수직으로 별이 돌아야 되니까 요쪽이 동쪽일 거 아니야 지금. 동쪽 하늘은 별이 이래 뜨지. 남쪽 하늘은 네 뒤쪽이니까 이래 지나갈 거 아니야. 맞지? 서쪽 하늘은 요래 지겠죠. 봐봐.
우측에 따라 수직으로 가야 되니까 별이 이렇게 뜰 거 아니야, 동쪽 하늘은. 그래서 동쪽 하늘은 별이 이렇게 올라간다. 거기에 그 뒷면에 한번 더 체크해보면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그 남쪽 하늘 별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서쪽 하늘 별이 이렇게 내려오면 좀 찍는단 말이야. 저쪽이니까. 근데 봐봐.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지금 1에 돌았잖아. 2에 돌았잖아. 맞죠? 그러면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위쪽이 이렇게 됩니다. 큰 그림 연결을 하면 동남서가 한 방에 돌 때 북쪽은 반대쪽이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이렇게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북쪽 하늘에서.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도는 형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별이 움직인다는 거죠.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지 1시간에 15도라고. 여기가 예를 들어 지금 60도다. 그럼 이거 몇 시간 동안 찍은 사진이다? 1시간에 15도 60도면 몇 시간? 4시간. 알겠어요? 이렇게 별의 움직임, 별의 일주를 딱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왜? 일주라는 말 자체가 뭐다? 일주라는 말 자체가 뭐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하루가 주기다. 매일매일 반복된다. 해, 달, 별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낮과 밤이 반복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인공위성 궤도가 조금씩 서쪽으로 움직인다. 극궤도 인공위성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바닥에 넘어가 보시면 공전에 대한 내용이 있죠. 바로. 자, 그러면 봐봐. 지구의 공전으로 생기는 건 연주운동인데 연주운동 글자를 해석하면 뭐가 돼요? 연주니까. 1년이 주기죠. 한 주기가 1년이란 말이야. 반복이 1년마다 돼. 그 말은 이렇게 보면 되죠. 계절마다 다르다. 하루하루 달달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연주운동이다. 1년이 주기니까 360도 도는데 365일이 걸릴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사실상 하루에 1도씩 움직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지구 공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되냐면 천구와 황도 12궁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는 무한 공간이긴 하잖아, 사실상.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요거 봐봐. 지구가 돌아가는 공전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 다시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럼 요거 잘 봐봐. 여기가 이
E0 처음 위치 여기가 E1 나중 위치라고 보면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요렇게 끄면 오늘 태양의 위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반대쪽인 여기에 있는 별자리는 뭐다? 오늘 밤 남쪽 하늘의 별자리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요 둘의 차이는 몇 개월 차이? 6개월 차이인 거지. 봐봐. 하루에 1도니까 180도니까 몇 개월? 180이 6개월이 차이.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생일 며칠이야? 저 10월 10월 10일 10월 달이면 사자 처녀 이쯤 되냐 별자리가? 천칭이야? 천칭이 그렇게 빨랐나? 10월 천칭이잖아. 그럼 천칭 자리는 몇 월 달부터 잘 보인다? 이게 한 두 달 살짝 밀린 거 있긴 하거든. 그럼 10월, 11월, 12월에 잘 보이는 별자리가 천칭, 정달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겨울철 별자리, 겨울철에 천칭 자리가 있는데 그럼 천칭 자리는 언제 보이냐? 여름에 봐야 돼. 지금 봐야 돼. 지금 동쪽에 떠올라. 밤에. 10월 달에 태양이 천칭 자리랑 같이 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천칭 자리가 보이려면 태양 반대쪽에 있어야 보일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이제 선생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깨자리거든요. 거해궁. 6월 계자리가 6월 23일부터 7월 21일인가 2일인가까지가 계자리예요. 근데 계자리는 한겨울철 거야. 왜? 그러니까 태양이 여름에는 계자리에 있고 겨울에는 계자리 반대쪽에가 있으니까 계자리가 밤에 보이는 거야. 6개월 차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계자리에 대한 그 내용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걸 잘 봐봐. 연주 운동의 방향 있잖아요. 지구 공전이 서에서 동인데 즉 요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봐봐. 오늘 태양은 여기에 있는데 요때 태양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도 어때요? 지구가 도는 방향이랑 같잖아. 그래서 태양도 서에서 동이야. 맞지? 대신에 주의할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구가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봐봐. 요 둘의 관계 있잖아요. 태양과 별자리. 저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면 이거 잘 듣고 안 헷갈리셔야 돼요. 태양을 기준으로 볼 때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별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요. 요거
요거 설명을 좀 하자면 이런 거야. 보통 그 밑에 그 그림이 이거야.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그럼 여기가 서쪽 하늘이잖아. 태양이 같은 시간에 별자리를 본다고 돼 있을 거야. 맨 밑에 그림 3개. 그럼 여기가 서쪽 하늘이죠. 서쪽 하늘 별자리 어떻게 움직인다고? 일준동 요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굳이 따지면 요 위가 더 동쪽인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럼 봐봐. 같은 날 태양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태양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별자리를 관측하면 그 오리온 별자리는 여기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리온 별자리를 고정을 시키자. 태양 위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것은 보이겠지. 오리온을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별자리 기준.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태양 기준으로 움직인다. 얼마만큼? 하루에 몇 도씩? 1도씩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거 자꾸 들어와. 오케이, 이제 딱 고정되네. 자, 달. 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크기 측정, 위상하고 출몰 시간, 일식 월식이에요. 자, 첫 번째 크기 측정. 달멍을 이용합니다. 달은 어떻게 측정을 한다? 우리 사람의 눈이 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 사실상. 그래서 이 앞에 자, 요런 거예요. 종이판에 구멍을 뚫은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동그란 동전을 놔도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된다? 봐봐. 내가 요 구멍에 뚫은 구멍 지름을 스몰 d, 달 전체의 지름을 라지 d라고 하고, 내 눈에서 구멍까지의 거리를 스몰 l, 내 눈에서 달까지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한다면 요거 닮음이죠. 라지 d 대 라지 l은 스몰 d 대 스몰 l이고, 여기서 l은 뭐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면 되죠. 스몰 d랑 스몰 l은 우리가 뭐 하면 돼? 측정하면 되겠지. 맞죠? 요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 학교쌤이 이거 말고 다른 걸 가르쳐 준다면 이렇게도 됩니다. 뭐냐면 요 각도 있지. 우리가 달을 볼 때 달의 각지름 혹은 시지름이라고도 부른다고. 요 각도 세타가 약 0.5도 정도 돼요. 실제로 되게 작아. 그렇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타의 크기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A, 여기를 B라 그러고 시타가 매우 작고 L이 매우 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우리 달 공정 궤도 반지름이잖아. 그렇게 되고 시타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분 AB, 즉 뭐다? D죠. 우리 달 반지름. 이거를 지구 공정 궤도일 때의 호 AB와 거의 근사해집니다. 각이 너무 작으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360대 2파이 r은 세타 대 호 AB를 구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구해도 된다는 거지. 호 AB가 라지 D의 근사니까. 요런 식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는 조사를 해야 된다, 뭐는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지? 자, 다른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내주는 대부분의 학교 학습지 프린트, 다음 주 학교 학습지 있으면 다 챙겨오세요. 없어요, 전화? 보통 학교에서 학습지나 교육 자료로 나오는 곳이 태양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왼쪽이나 오른쪽은 상관없긴 한데, 사실은 왼쪽이 그리기가 편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생들한테 올해부터 맞춰주기로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우리 지구가 있잖아? 그러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돌 거 아니야? 지구 자전 방향과 달의 공전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위치를 A, B, C, D라고 할게요. 순서대로. 달은 스스로 빛이 나나요? 안 나지. 달은 스스로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고 있는 오른쪽 절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쪽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지구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요쪽 시야인데 여기가 바닥이죠. 맞지? 거꾸로 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A는 안 보이겠죠.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삭이라 그래요. 그럼 C는 완전히 동그랗게 다 보이겠지. 이걸 우리가 보름달 혹은 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B는 오른쪽 절반의 달이 보이겠죠. 이거를 우리는 상현이라 부르고, D는 어떨까? 왼쪽 절반이 보인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하현이라 그래요. 상현, 하현 외우는 방법은 원래 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자폐 봐봐.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반달로 먼저 왼손 붙이세요. 자, 이게 상현. 왼손 반달 오른손 붙이면 하현.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초승달, 상현, 망, 하현, 삭. 자, 초승달, 오른손만 초승달. 따라해. 초승달, 상현, 망, 하현, 금음달, 삭.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요 사이, 삭에서 상현 사이는 달이 요렇게 될 거고요. 하현에서 삭 사이는 달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초저녁에 서쪽에 보이고요. 얘는 해 뜨기 전 동쪽에서만 볼 수 있거든. 왜 그런지를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지금부터. 표 하나만 그려보면 돼요. 거기 옆에 표처럼 돼 있는데 표를 새로 그릴 겁니다. S랑 초. 자, 그러면 봅시다. A, B, C, D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A는 누구랑 같이 움직여요? 우리 지구에서 볼 때 A는 항상 어느 쪽에 있어? 태양이랑 같이 있네?
그리고 얘는 상현, 하현. 맞죠? 그리고 얘네들의 음력이 1일, 8일, 15일, 22일입니다. 음력. 그리고 한 줄, 두 줄, 세 줄만 더 끄면 표가 끝나요. 뭐냐면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야. 달이 북쪽에 갈 일은 없잖아, 그지? 자, A는 태양하고 같이 움직이잖아.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해는 몇 시에 뜨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6시에 뜨죠.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때, 그리고 봐봐. 태양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90도 움직여야 되잖아. 몇 시간 걸린다고? 아까 우리 그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이잖아요. 90도면 몇 시간? 그러니까 12시에 남중하겠죠. 해가. 그러면 서쪽 하늘에 몇 시에 져요? 오후 6시에 지겠지. 그걸 18시라고 적는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보고 몇 시간 뒤에 B를 볼 수 있죠? 90도니까. 그러면은 B는 몇 시에 뜬다? 12시에 뜨겠지. 몇 시에? 18시에. 몇 시에? 24시에 남중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몇 시에 뜰까요? 18시에 뜨겠네. 얘는 24시에 남중하겠네. 몇 시에 서쪽으로 진다? 그 다음날 6시에 지겠네. 그럼 하현달은 몇 시에 뜬다? 24시에 뜨겠네. 몇 시에 남중한다? 6시에 남중하겠네. 몇 시에 진다? 12시에 지겠네. 근데 우리가 달은 해 지고 나서나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달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그게 음력 며칠인지 다 나온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표로 정리된 거를 보고 문제 넘겨봐봐요. 내가 찍어주는 문제를 푸는 거야. 13번. 13번과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13번, 19번 3개. 자, 일식월식입니다. 자,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게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 관측이 되는 게 일식이에요. 왜? 달은 크기가 크다 작다? 작잖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보는 달 크기랑 지구에서 보는 태양 크기가 똑같아요. 둘 다 0.5도야. 각도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달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 정도 돼요. 태양 크기는 지구의 100배예요.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랑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비율이 400배 차이가 나. 그래서 딱 크기가 맞아. 거의. 타원궤도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거의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식은. 태양에 대해 달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요렇게 그렸을 때, 요 그림자를 우리는 본 그림자라 그러고, 요 흰색 부분. 요 바깥 영역 있죠? 초록색으로 피가 덜 나네. 요 핑크색. 요 바깥 영역 있잖아? 여기를
반그림자라 그래. 본그림자 색깔 좀 바꿀게. 더 잘 보이게. 노란색. 이러면 딱 티가 나겠지? 지구 표면에서 일부분만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 표면 본그림자인 여기, 여기가 개기일식, 그러니까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걸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요 나머지 바깥 영역 반그림자가 태양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걸 볼 수 있는 영역이야. 근데 저 반그림자 부분 일식까지 다 해도 지구상의 일부에서만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해봐. 지구에서 태양의 위치는 연주운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달은 자기 혼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그 공전 속력이 태양의 연주운동보단 빠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가려지느냐? 얘는 태양이 있을 때 태양과 비슷한 크기의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려요. 왜? 달 위치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공전 방향을 고려하면. 그래서 태양의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거예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라고 우리가 외우시면 돼요. 이해가 되지? 그리고 순서를 봐봐. 태양, 달, 지구 순으로 가야 되니까 사귈 때 생겨, 망일 때 생겨. 사계 위치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월식은 태양빛을 지구가 막은 그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서 관측이 안 되는 경우를 월식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태양과 지구가 있잖아. 그러면 자, 요거 보세요. 여기가 본 그림자죠. 여기가 반그림자 영역이잖아. 여기에 이렇게 달이 지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일식하고 월식 다릅니다. 본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갔다. 그럼 얘는 개기예요.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의 경계선에 물렸다. 선에 물린 거죠. 여기가 부분이야. 금발 봤을 때가. 그 프린트에 백날 봐도 안 적혀 있습니다. 뒤에 문제로는 한 번씩 나오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럼 요 밖에는 반 그림자만 있을 때는 여기는 월식이 아닙니다. 자, 봐봐. 일식은 반그림자 영역에서도 부분 일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월식은 어떻다? 본그림자를 밟지 않으면 월식이 안 되는 거야. 즉 반그림자에만 속한 여기는 월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식, 개기일식이 되면 실제로 태양이 없어집니다. 선생님이 직접 관측했던 제일 일식이 제일 많이 됐을 때가 선생님 고3 때였는데, 부산 기준 83%가 오전 11시에 가려졌어요. 오전 11시니까 학교 시간으로 3교시 지날 때. 한 10분 정도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져서 새벽처럼 바뀌었다가 다시 밝아졌어. 실제로 가려져요. 근데 개기월식이 되잖아? 이러면 별명이 레드문이 됩니다.
지구대기 때문에 굴절된 빛이 달에 붉게 비치는 거야. 그래서 관측이 되긴 한다는 거죠. 대신에 특징은, 자, 얘는 결국 뭐냐면, 지구 그림자에, 달이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의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달의 왼쪽부터 가려집니다. 그리고 순서가 태양, 지구, 달이니까 망일 때 일어나겠죠. 자, 서술형. 그러면 매달 망에서 일식이나 월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지구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가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지구에서 보는 달 크기가 0.5도랬잖아. 그럼 5도면 되게 큰 각도란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사기나 망이 되면 뭐가 된다? 일식이나 월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1년에 최대 2번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요거 일단 필기, 정리. 봐봐. 행성들 각각의 특성은 네가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것만 짚어줄게. 수성, 물 없음, 물 대기 없음, 그래서 풍화 없음,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우리가 크레이터라고 부르는. 금성, 두꺼운 이산화탄소 온실효과, 온도가 높음. 화성, 얇은 이산화탄소, 극관, 계절, 물 흔적. 목성, 크고 무겁고 대적반. 대적반 혹은 대적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소용돌이입니다. 토성, 크고 밀도가 작고 고리. 천왕성, 자전축이 누워 있습니다. 해왕성, 대흑반. 목성 짝퉁이에요. 천왕성의 형성은 잘 안 다뤄집니다. 수, 금, 화, 목, 토 5개에서 끝나요. 항상 특징은. 자, 그 다음에 태양이 본격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앞에 설명 들으셔야 돼요. 이거 통합과학 내용이긴 한데 이 설명 들으면 한 방에 정리가 돼. 태양이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태양이 만들어질 때 태양 부위를 돌고 있던 나머지 가스 성분들의 위치 정리가 시작이 돼.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날려가면서 안쪽에는 고온을 버틸 수 있는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남았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저온인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규소나 철로 된 별들이 생긴 거고,
밖에는 수소, 헬륨 같은 기체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유체 행성이 생긴 거야. 근데 원래가 가스였잖아. 원래가 가스니까 뒤쪽에가 더 무겁다고. 앞에 보세요. 그거 글자 백날 봐봐야 네가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거 보면 정리된다. 둘 중에 결정해. 그냥 외울 거면 지금 보내줄 수 있어. 근데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 못하면 죽는 거야. 여기가 질량이 크단 말이야. 원래 가스, 태양 주변에 있던 남은 가스랑 기타 등등 재료가 행성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커요. 중력이 크니까 위성수도 많고 고리도 있고 대기는 가볍고. 저기 들어와 앉아있어. 그럼 요쪽은 질량이 작으니 중력도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위성수도 작고 고리는 없고 대기는 무거운. 그래서 여기에 N2나 CO2고 여기는 수소, 헬륨, 메테인, 암모니아가 대기가 되는 거야. 대신에 요쪽 행성은 별 전체가 돌이란 말이에요. 별 전체가 돌이니까 속력이 느립니다. 요쪽은 가운데 핵만 졸라 무거운 거야. 그래서 속력이 졸라 빨라요. 근데 특징이 위도별로 속력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 애들은 행성에 뭐가 생긴다? 가로 줄무늬가 생기는 거야. 속도가 차이가 나서. 오케이?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를 지구형, 여기를 목성형이라 부르고 조심해야 될 거. 내행성과 외행성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다? 지구입니다. 지구 안쪽을 도는 내행성인 수성과 금성은 태양 부근에서만 보이고요. 외행성은 언제나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재밌는 거. 지구형 행성이면서 외행성인 놈이 하나 있죠. 화성. 그걸로 함정팝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태양. 태양 그 다음 바닥에 설명 있을 거예요. 태양은 그 설명만 있죠. 자, 태양은 봐봐. 태양의 핵에서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 과정에서 에너지를 낸단 말이야. 이 태양 에너지가 1층은 첫 번째 층은 복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층에 이렇게 대류 현상이 생겨요. 이 대류 현상의 표면이 울룩불룩 할 거 아니야. 이게 쌀알무늬입니다. 이 쌀알무늬가 있는 여기를 우리는 광구라 그래서 태양 표면이라 그래. 태양의 대기는 쌀알 요거 위에 안쪽에 채층이라는 대기가 있고 더 바깥에 코로나라는 바깥 대기층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채층과 코로나의 경계 부근에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폭발이 생겨요. 폭발 현상이 플레어야. 플레어가 터지면서 그 폭발력이 태양 표면을 향하면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대류 현상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이 방해를 받겠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주변보다 어두워질 거 아니야. 요게 뭐다? 흑점이에요. 그리고 이 플레어 때문에 불꽃 기둥이 솟아오르잖아. 이게 홍염이야. 여기서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서 막 튕겨 날아올 거 아니야. 이게 태양풍이에요. 그리고 이 태양풍이 지구에 오면 전파방해, 오로라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야. 인공위성 고장. 이런 거를 델린자 현상부터 각종 현상들이라 그래. 그럼 요렇게 풀세트로 외워버리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나지. 오케이?
다음 주에 마저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 식물하고 시간 남으면 질문할 거 있으면 더 해줘. 알았지? 여기까지.